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포털 검색 규제 네티즌들에게 좋은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2주 만에 방송되는데요. 네. 박경수님께서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에는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 정해진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외 협력실장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에 처음이시라고요. 네. 네, 오늘 소셜방송 스튜디오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긴장되고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떨립니다. 네, 저희 방송은 네티즌들, SNS 이용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오늘 방송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포털 검색 규제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고 이게 어떤 사안인지 궁금해하시는 요 인터넷 이용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 규제라고 네, 포털 검색 규제요. 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검색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아마 최근에 얘기들을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이게 사회적 이슈로 굳이 보자면은, 그러니까 검색 결과와 네. 순위는 대체 어떤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네. 검색 서비스가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편하게 쓰던 검색이 네. 과연 이런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네. 그 로직이 궁금하다. 음, 이거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그 자사 서비스를 혹시 더 우대하거나 네.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건 아닌지 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거나 검색 네. 서비스 사업자를 별도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규제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네. 시작했고 이제 그런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면 뭐 네. 검색 서비스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가 이런 게 이제 불공정 행위가 되겠죠. 이제 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포털에 검색을 하다 보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뭐 다음 카페나 뭐 저기 뭐 블로그 이런 데 올라온 것들 뭐 보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다음에 찾아보면 네이버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올라온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검색한 게 진짜 제대로 검색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네이버 다음에 검색 결과 약간 의심 좀 의아해가지고 저 구글 쪽에 검색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가 좀 전반에 하면서 입법화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박경신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검색 이제 대표적으로 검색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한선교 의원이 낸 법안인데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누구든지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 내용이나 검색 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을 변경, 삭제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렇게 다만 이제 동법 다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네.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삭제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뭐 10만 명 이상만 네. 적용되는 건데 이 겉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검색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네. 그런 좀 신뢰를 네.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를 실제로 그런 목표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검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그 힌트, 어떤 그 키워드 값을 넣으면은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물어다 주는 건데 네.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노려서 이제 남용하는, 어뷰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블로그 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그 밑에 태그에다가
어떤 그 유명한 업체명을 뭐 잔뜩 써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제 블로거인데 그냥 커피 얘기를 좀 하다가 밑에다가 네. 스타벅스라고 태그에다가 쭉 이제 늘여놓으면은 네. 이 관련 연관성이 이제 높은 걸로 음. 그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뭐 순위를 높게 배정을 한다라거나 네. 이제 이런 그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검색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눈으로 식별하고 빼내고 이러는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좀 그 이 네티즌 입장에서는 네. 좀 커다란 좀 불분명한 네. 좀 블랙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조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정의가 가능한 건지. 네. 예. 근데 업체 측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검색어 특히 검색어 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고 또 어떤 거 같은 경우 검색어 쉽게 금방 올라갔다가 몇 초만에 사라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검색 서비스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네. 이용자들이 아 이건 왜 내 건 안 나오는 거야? 이 로직이 뭐지? 이라고 네. 이제 궁금증이 늘어나는 건 사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컷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지금 오해가 있을까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을 조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눈으로 식별하고 빼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실시간 검색어는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눈으로 보고 식별해서. 아 빠지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하루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혹시 짐작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많이 검색돼요. 아, 네이버에서는 다음이 검색어 1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다음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다음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시간 급등 검색어 이런 인기 검색어 같은 것은 단위 시간 내에 정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검색되는 검색어가 아니라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검색어에서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이라면 사실 이런 거를 이 방송이 연령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젊으신 분들 많이 옵니다. 네. 포털에서 검색하는 단어들 중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슨 여고생, 무슨 동영상 이런 것들 많습니다. 네. 예컨대.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찾는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출하기에 부적절한 유해성 컨텐츠 같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혹은 아주 그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네이버나 다음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검색되는 단어를 제거하고 정말 갑자기 급등하는 검색어를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실시간 급등 검색어고요. 네. 밖에서는 야 니들이 마음대로 순위를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인력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다 노출을 하고 아주 최소한 걸러내는 것들 정도가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사실 이제 박경신 교수님이 그러니까 박경신을 검색을 했을 때 네. 교수님은 평소에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컨텐츠를 위에다 올려드려야겠다. 혹은 교수님은 요즘 나한테 밥을 안 사니까 별로 안 좋은 교수님 뭐 강의가 어려워요. 뭐 이런 비판 글을 올리자. 네. 라고 저희가 일일이 해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아. 어떤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그 연기자가 제가 너무 사심 가득한 좋아하는 연기자라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 검색 개발자가 따로 어떻게 배려를 해드릴 기술과 능력이 안 됩니다. 네. 당연하게도 검색은 조작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물론 비속어 같은 것도 물론 걸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상대 포털로 넘어가기 위한 검색은 당연히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뭐 당연히 이용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뉴스 검색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나 저 인사명 같은 게 금방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빠지는 건 그만큼 금방 줄어들거나 다른 이슈에 밀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치적으로 네. 민감한 이슈 네. 혹은 정말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린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 직원 평균 연령이 31살이에요. 저희 굉장히 젊습니다. 젊네요.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IT 기업이 그렇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그렇죠. 네. 저희가 만약에 엄청난 것을 막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어디서 뭐 전화 한 통 받고 뭘 빼고 이런 것들이 저희 조직 내부에서 용인할 만큼 그렇게
그런 기업 문화가 안 돼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보기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투명합니다. 네. 근데 그 연령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말씀하시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검색 네. 규제 법안을 낸 그 의원들이 속한 당은 이제 도리 이제 연령이 낮은 쪽을 좀 더 경계하시는 네, 그렇죠. 그런 쪽이라서 그쪽에서 볼 때 또 더 의심을 할 수도 있을 하고 것 뭐고 같아요. 할 게 없는 게 사실은 검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용자들이 검색을 박경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박 교수님의 최근 뭐 뉴스가 궁금할 수도 있고 네. 찾고자 하는 걸 찾아드리는 게 검색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입장에선 네이버도 있고요. 사실은 구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검색 서비스가 많아서 다음에서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가고 네이버에서 안 나오면 구글 갑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를 건드려서 정말 뭔가를 배려해드리고 혹은 뭔가를 빼고 티나요. 아.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조작 행위가 그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또는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평소에 이제 굴러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한성교 법안처럼 조작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법조항이 그 이렇게 별 부담은 안 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 네. 법안이 이제 사실 이런 법안이 나올 만큼 검색 조작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면 그건 정말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나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검색에 대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법 자체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지만 네. 검색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시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색 조작을 하거나 혹은 검색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면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 네이버나 구글하고 경쟁해서 보다 나은 검색 결과물을 당신이 찾는 이용자가 찾는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고 네.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조작하지 마라 혹은 최선을 다해서 검색 결과물을 보여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는 자율적인 민간 사업자의 그냥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법안 자체가 보면 변경 삭제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 행위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다음이라는 단어가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사로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현재의 검색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데서 서비스 니즈가 그게 아니라는 데서 사실 그걸 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사실 44조 7의 1항에 해당되는 불법 정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서 네이버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해서 네이버를 뺀 것이 조작에 해당되느냐?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조작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서비스 니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색 퀄리티와 검색 경쟁력을 위해서 할 수 네. 있는 일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법에서 규제를 하고 저희가 어떤 법적인 그 피드백을 받거나 모니터링을 받는다라는 건 상당히 민간 사업자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 서비스 경쟁력을 혹시 우리 이런 법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나 네이버는 준수를 하더라도 구글까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네. 이제 그 작년에 위헌 결정이나 실명제의 경우에도 네. 국내 사업자들만 지켜서 이제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뭐 게임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자만 지켜서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어떠한 법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네. 검색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를 하시겠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러면 네이버와 다음만 뭔가 좀 발이 묶이는 네이트까지 해서 네이트와 줌 네.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역차별 문제를 역차별이 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우선 그 사업자들 간의 문제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사실 네. 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 검색을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넣으면 그 다음에서 그거 물어보기 전에 왜 네이버에서 검색어 순위가 왜 다음이 1위고 다음에서는 왜 네이버가 1위죠? 왜 그러는 사람들이 거죠? 그냥 들어가서 치다가 그냥 그거 치고 클릭해서 넘어와요. 그냥 URL을 주소창에다 따따따 www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자연스럽게 다음에서 네이버 쳐가지고 결과 바로 나오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검색창이 편하니까. 예. 그럼 더 근본적인 질문. 그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에서는 그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이제 웹페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웹페이지 각 웹페이지마다 그 키워드가
포함된 페이지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페이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색인 작업을 합니다. 그 색인 사실은 작업을? 그 네이버나 다음은 주로 한글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고요. 네. 검색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거를 찾아드리고 싶어요가 기본적인 답인데 그럼 어떤 원칙일 거냐? 예컨대 스마트폰이라는 네. 키워드를 넣는다. 그러면 네.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일단 제목에 있으면 아무래도 연관성, 적합도 이런 것이 네. 높겠죠. 제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문서 내에 정말 여러 번 스마트폰이라고 나와요. 네. 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높아지겠죠. 스마트폰이라고 태그가 달려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추가되어 있다. 그럼 네. 그것도 반영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로직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검색 어뷰징이란 말은 그러니까 내 것을 조금 더 위에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상업적 목적의 혹은 또 다른 목적의 그런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검색 최적화라는 것을 서비스 사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검색이 사실은 그렇게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검색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뷰징을 막고 대신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검색 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의 순위를 그 가장 찾고자 하는 걸 제일 위에 보여주고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원칙 공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그 어뷰징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악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소송이 한 번 있었어요. 구글은 왜 검색 원칙을 공개하지 않느냐, 검색 원칙을 공개하라 소송을 냈는데 미국 법원은 그것이 이제 그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비스의 경쟁력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고 검색 투명성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네.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하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그거 관해서 또 질문하자면 그 색인 작업을 미리 이제 해 두면은 그 훨씬 더 그 검색이 효과적으로 된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그런 그 한글 컨텐츠들 색인 작업을 하는 다음 네이버에서 한글 컨텐츠는 더 잘 찾아진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야후나 그 외국 서비스보다는. 그런데 그 색인 작업을 할 때는 그때는 색인 작업도 그 색인 작업을 할 때도 그 색인 작업을 하는 직원도 뭔가 또 검색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 페이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색인 작업을 이거는 스마트폰 카테고리에 검색이 들어오면 연결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링크를 만들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떤 검색 서비스를 쓰나요? 색인 작업을 할 때. 좀 바보 같은 질문인가? 네,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음에선 다음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음의 경쟁력이고 그게 네이버의 경쟁력일 겁니다. 어떤 걸 보여주느냐에 순전히 저희 능력껏 찾아주는 거고요. 검색 로봇이 가서 긁어옵니다. 긁어오는데 그 에브리데이 날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있고 업데이트 주기가 상당히 느린 컨텐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국내 포털은 구글하고 다르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 세계에서 구글이 1등이 아닌 나라가 러시아, 중국, 한국 정도잖아요. 얼마 없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사실 검색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보여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국내 1위 검색 업체고 네이버가 굉장히 검색 경쟁력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지식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웹상에 생산되고 있지만 한글 컨텐츠는 제가 알기로 한 0.3%에 불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컨텐츠를 검색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양한 툴이 있다면 한글 컨텐츠는 상당히 작아요 일단. 그럼 작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는 이제 지식이라는 그 컨텐츠 풀을 축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좋은 검색 결과를 어디서 찾으세요? 대개 사람들은요 뉴스를 보고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를 봅니다. 거기에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일각에서 가두리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포털이 이제 지난 세월에 검색 그 한글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차곡차곡 블로그 카페를 조금 더 특화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아까 그 제가 말씀 들어보면서 궁금한 게 규제 문제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입법
활동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성교 의원 얘기도 나왔고요.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발의한 뭐 법안들 얘기도 이게 좀 있긴 한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은 그런 우려는 없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이 있으면 또 아무래도 포털을 이용할 때 좀 아무래도 좀 개선되고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불가피한 오해도 좀 불식시킬 수도 있고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검색 규제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조작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검색 중립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 중립성을 그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검색에 바이어스 어떤 편향이 들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검색 공정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색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경신이라고 쳤을 때 예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공정성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정성이 무엇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검색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순서를 매겨서 제일 위에 당신이 찾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 다음엔 요걸 겁니다. 라고 순서를 매겨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검색 기본적으로 차별적이에요. 이게 가장 너한테 적합한 컨텐츠라고 순서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색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립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해에 기반한 게 아닌가. 검색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검색 규제라는 것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검색은 공정해야만 합니다라는 법 개정의 방향이 법안이 이제 논의가 된다고 할 때 박경신 계속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박경신이라고 쳤을 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정치인이 됐던 어떤 연예인이 유명 인사가 됐던 교수님이 됐던 그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 컨텐츠 혹은 이제 뭐 이런 컨텐츠만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그럼 공정한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다른 그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그 우려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뭔가 시정하고 조정한다는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좀 그렇습니다. 그 검색 아직 검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뭐 법안이나 이런 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검색 공정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런 공정성의 의무를 부과한 매체가 이미 있죠. 방송입니다. 방송은 국가에서 특허를 어떤 주파수를 특허를 내주기 때문에 공적 책무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공적 책무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고 그 공정성 의무 중에 이제 가장 사실은 보편적인 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으면은 항상 그 논쟁의 양쪽을 균등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4대강 찬성하는 사람들 그 인터뷰 숫자하고 인터뷰 시간을 다 합친 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인터뷰 시간하고 숫자 합친 게 50%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제대로 된 어떤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게 4대강을 추진하는 분들은 뭐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추진할 수 있는 그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4대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4대강에서 정말 감시를 하고 싶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얘기를 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찬성하는 사람 50%를 맞춰야 방송을 하게 되니까 항상 보도라는 게 4대강 잘못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잘못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4대강을 예로 들자면 추진하는 분들은 방송에 안 나와요. 인터뷰를 거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50%를 맞출 수가 없어요. 방송 제작하는 쪽에서. 그러면은 보통 데스크에서 50대 50 안 맞췄으니까 너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방송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정성, 특히 그 목소리의 양적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도리어 언론의 순기능을 약화시킨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거기까지 이 인터넷에서의 공정성이 거기까지 번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검색 공정성 이거는 저는 이 매체 인터넷이라는 그 생태계에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제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아직은 이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법안은 없고 네. 이제 조작하지 마라. 딱 요 정도 법안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손 기자님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검색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네티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는 게 네티즌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더 되는지 그러니까 혹시 이런 법이 있으면 네티즌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뭐 조작금지법이 있으면 네티즌한테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작하지 마라라는 걸 누구보다 투명하게 하고 싶은 게 저희고요. 조작해서 이상한 결과물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구글도 무섭고 네이버도 무섭습니다. 네.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이려면 당신이 찾고자 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정말 각종 저희 검색 개발자들이 연구하고 밤새고 이제 그 검색 알고리즘을 하는데 조작할 시간도 없다. 예, 그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뭔가 다른 법과 규제로서 검색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검색 커미션, 그러니까 검색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럼 검색위원회에서 뭘 할 수가 있나요? 검색의 로직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걸 정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네티즌들이 찾고자 하는 걸 지금 저희의 목적은 네티즌이 찾고자 하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고 그러면 공정하기도 해야 되고 중립적이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가중치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은 줄을 세우잖아요. 가중치를 짜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적인 아주 목적, 서비스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네티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가장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즘 언론사 사이트 들어와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포털을 통해서 이제 언론 뉴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니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 게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시거나 보통 어떻게 보면 그 포털 자체가 이제 미디어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검색어 순위나 검색되는 거를 이렇게 내부적인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악용하는 이제 콘텐츠 제공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클릭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낚시성 제목 기사를 이렇게 포털용 전송을 할 때 그렇게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목은 이랬는데 내용은 이게 아니네, 괜히 시간만 허비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고 블로그 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광고성 이런 콘텐츠와 순수한 목적의 일단 콘텐츠를 구분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은 티를 안 내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들면서 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용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또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바 낚시성 기사 혹은 낚시성 컨텐츠로부터 그것들을 조금 더 순위를 내리고 이용자가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을 올려주는 게 사실은 서비스 경쟁력입니다. 네. 그것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존재 목적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규제가 하지 않아도 이용자에게 찾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어뷰징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술이고 경쟁력입니다. 언론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검색 지휘를
포트폴리오를 맺고 있는 매체가 지금 다음의 경우 한 500개 매체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서 어뷰징 기사를 계속 시도를 한다거나 좀 과도한 다른 문제를 발생을 시킬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절차적으로 삼진아웃제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네.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삼진아웃된 매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턱은 낮춰서 많은 언론사들이 포털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색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만큼 그렇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합니다. 네. 광고성 컨텐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네. 어떻게 하면 광고성이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적합도가 떨어지는 컨텐츠 대신 적합한 컨텐츠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검색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규제라는 것이 혹여 다른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창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포털이 많은 사람들이 그 포털 검색을 통해서 포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의 위상을 갖고 있으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신 거라면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미디어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송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미디어의 규제 목적은 그래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건강한 여론이고요. 건강한 네.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유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나 방송을 제외한 공공재인 주파수는요, 일방향으로 시청자에게 다이렉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 목소리가. 하지만 다양한 초이스가 민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주파수라는 것은 닫힌 시장, 정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의 경우 그렇게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유 규제, 지분 규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신문에 대해서 혹은 인터넷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신문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문법이라는 법제가 있는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저희 나라 헌법에서도 보장했듯이 누구나 미디어, 언론 자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 미디어니까 미디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조금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규제가 네티즌들 입장에서 네. 그 악영향을 네티즌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전을 상상해 보자면 네. 이런 식의 이제 규제들이 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다양한 검색 모델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없애버리겠죠. 네. 네.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 검색 기술을 어느 정도 공론화시켜야 되고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는 순간 그것들을 이제 남용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남용해서 검색 순위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더 뭐랄까 좀 혼돈이 네. 발생하는 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규제 자체가 만약에 무엇이 조작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 법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정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허용하는 검색 모델들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시장 진입자들 이런 네. 것들을 더 막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새로운 경쟁력 있는 검색 업체가 또 생기는 게 뭐 기존 업체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더 해야 좋은 건데 그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죠. 검색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이버랑 다음은 왜 검색 결과가 달라요? 라든지 네. 구글하고 또 왜 다르죠? 네. 라는 거를 문제를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색 규제라는 것이 이렇게 가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은 뭐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국내 사업자는 네. 비슷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답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고 그 결과 중에 정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한 내 마음에 드는 검색 서비스를 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이버랑 똑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건 정말 뭐하러 다음을 쓰겠어요. 다만 찾는 걸 더 잘 찾아줄게 라는 그런 게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 뭐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 이 건전한 포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과연 또 무엇인가 또 이런 또 고민도 드는데요. 그러면 좀 개개 업체에 또 일단 책무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 이제 하나 우리가 지금 사실 법안 하나 가지고 여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조작 금지. 네.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법안이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네. 근데 이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그 몇 %가 넘으면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그 기존 왜 새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뭐 NHN 같은 경우 지정이 되고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2008년, 9년 이때 이제 시도가 되었으나 공정위가 한번 그 시장 지배력이 남용됐다라고 이제 시정 조치를 하고 이제 결론을 냈으나 그때도 검색에 관한 거였나요? 검색 시장 지배력 포함해서요. 검색 시장 예, 포함해서. 근데 네. 그것이 고법에 가서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졌지요. 인터넷 시장 자체가 시장 획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 지배력이 정말 다른 시장으로 전이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직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올 5월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포털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다음 입장에서 좀 민망한 게 사실 저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배력이 많이 낮잖아요. 네이버에 비해서. 대개 한 7대2 정도로 보십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 공정거래법이 1위 사업자가 50% 이상이거나 네. 50%가 혹시 안 되더라도 1, 2, 3위 사업자가 합쳐서 75% 네. 면은 그 세 개 사업자가 만약에 10% 이상의 지배율을 갖고 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이 되는 조항이죠. 근데 저희는 사실 1위 사업자 혼자서 거의 75%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이 좀 더 정말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배력이 굉장히 낮은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같이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네이버의 지배력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2위가 좀 더 잘했으면은 그게 좀 견제가 될 텐데 네. 못한 저희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해서만 네. 검색 사업자에 대해서만 혹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존 법 외에 추가로 따로 조항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필요하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그렇지만 그럼 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 독자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따로 법을 안 만드나요? 사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는 법안들 중에서 포털만 따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우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법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검색 결과와 광고성 컨텐츠에 대한 구분 표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다음 같은 경우에 검색 이거 그냥 순수한 컨텐츠, 정보성 컨텐츠인 줄 알았는데 광고랑 혼동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객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그 혼동을 가져왔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느냐라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봐야 될 문제이고 네. 저희가 되게 그렇습니다. 무슨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비즈니스 링크라고 해서 쭈루루 뜨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애드라고 AD 그 광고회사 이름에 애드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애드라고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음영 표시를 했는데 그 국내에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광고는 뭐 회색으로 더 어둡게. 예, 뭐 그렇게. 그 핑크색 박스를 치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요. 약간 서비스가 달라요. 구글은 그 검색 페이지를 뭔가 플라워즈를 쳤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네. 구글의 광고는 20페이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넘어서까지 계속 왜냐? 사람들이 검색 페이지를 2페이지, 3페이지 계속 넘어가거든요. 네. 하지만 포털의 경우는 국내 포털은요. 조금 서비스가 달라요. 그래서
되게 꽃 배달을 치고 나면은 첫 네. 페이지에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두 번째 페이지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뉴스 더 보기, 카페 더 보기, 블로그 더 보기 이렇게 개별 그 카테고리별로 나뉘죠. 네. 그냥 통 검색으로서는 검색 광고는 딱 첫 페이지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박스 치면 좀 보기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그걸 적용을 했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위 사업자가 또 저렇게 해주시니까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혼동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만약에 그런 방향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정말 이게 사회적 합의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네. 저희도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꽃 배달이라고 쳤을 때 어떤 컨텐츠를 찾기를 원하세요? 뭐 저기 뭐 꽃 저기 뭐 누구한테 선물해줄 뭐. 그래서 네. 그 검색 광고는 기존 광고랑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보성 컨텐츠고 어디까지가 그 광고성 컨텐츠냐. 네. 사실은 꽃 배달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성 키워드가 꽃 배달 혹은 포장이사 이런 거예요. 네. 포장이사를 칠 때, 꽃 배달을 칠 때 사람들은 그 업체, 어느 업체가 제일 나을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꽃 배달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긴 블로그 콘텐츠 혹은 뉴스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포털에서 이제 검색 서비스 사업자로서 키워드 들어오는 걸 보면 실제로 이렇게 팔리는 키워드, 광고성 키워드가 몇 프로 안 돼요. 네. 나머지 대부분의 키워드는 광고가 없는 키워드고요. 네. 광고성 키워드는 그야말로 니즈가 있고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동네 꽃배달 가게인데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어. 나는 정말 꽃배달 끝내주길 잘하거든. 우리 꽃이 다른 데보다 포장도 이쁘고 괜찮아. 네. 라고 하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기회, 홍보 기회와 영업의 기회를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따라서 광고성 컨텐츠와 그냥 혼동된다라는 그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네. 이 부분도 검색 광고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규제 논의를 하든 무슨 논의를 하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형식 교수님 말씀 있으신 말씀 드립니다. 근데 광고 표시는 광고하고 그 이제 일반 그 결과 일반 검색 결과하고 구분하는 거는 지금 뭐 네티즌들 입장에서 손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표시가 된다 그래서. 네티즌들 입장에서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의 그 고객 중에 이용자 중에 한 축은 꽃배달을 광고하시는 광고주들이죠. 예, 그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이용자 혼동을 주고 사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차이는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좀 페이지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약간 구려졌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애드라고 썼는데 이제 표현을 이것은 광고입니다라고 한글로 써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걸 볼 때 약간 좀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이버가. 아 그래요? 네이버가 그렇게 바꿨어요. 네. 네이버는 뭐 자발적으로 바꾸셨고 이렇게 1위 사업자의 영향력과 지배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위 사업자가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저희도 고민되네요 사실은.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뉴스에 관해서도 뉴스 뉴스요? 검색에 관해서도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법안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뉴스 검색이라고 하시면 뉴스 검색은 아니고요. 네. 너무 많은 다양한 주제로 뉴스 가는데 제공. 이제 포털이 뉴스 제공을 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포털은 언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논란 끝에 2009년에 신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포털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하지 않아요. 네. 생산하지 않는데 어떻게 언론이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유통을 시키는 플랫폼 자체가 미디어 서비스고 새로운 미디어다. 네. 환경이 많이 변했다. 더군다나 미디어다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디어 서비스 내에 아고라라든지 블로거들까지도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인터넷이 준 기회는 기존의 매체에서만 보내는 게 미디어가 아니라 누구나 미디어 정말 소셜리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래도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09년에 법에 들어갔어요. 언론중재법에 들어가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구제를 하고요. 즉각 구제를 하고요. 신문법에서도 저희가 준수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조항에 들어간 것 중에서
기사에 제공받는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게 저희가 감히 어떻게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뭘 안다고 내용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고요. 다만 제목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문사의 편집과 인터넷 편집이 다르다 보니까 글자 수의 제한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톱 제목이 뭐 이래요. 신문에서 이럴 수가. 그다음에 이제 부제 제목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연이 나오잖아요. 네. 이럴 수가를 포털 제목으로 걸 수는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기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제를 갖다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저희가 그 다른 나라와 달리 구글과 달리 국내 포털들은 언론사에게 컨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을 하고 기사를 제공을 받는 구조거든요. 네. 사실은 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함부로 변형할 생각도 없지만 제목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동의가 가능한 구조여야 되는데 네. 이것이 법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너희는 그러니까 2009년에 이미 법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제목을 바꿨느냐라고 이제 어디서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 제목 안 바꾸는데 웬일이죠?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해당 매체가 그 기사를 그날 반나절 동안 49번 제목을 바꾸셨어요. 네. 사실 제목을 바꾸는 권한은 당연히 그 미디어에 있습니다. 매체사에 네,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이용자에게 우리 좋은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혹이라도 조금 낫기 위해서라고 이제 당연히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목 변경행위라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포털의 입장에서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제목을 안 바꾸고 이제 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법안들도 대개는 변경한 것을 아예 못하도록 한다거나 변경을 아예 그러니까 지금은 동의를 받고 제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봐야 원제 부제 쓰는 건데요. 네. 그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법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아니면은 변경하는 것의 내역을 보관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변경된 내역을 그러니까 예컨대 뭐 10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는 네. 어떤 기사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어떤 비중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구현을 했어요. 왜? 공정성을 투명성을 통해서 확보하자 어쨌든 이 뉴스에 네. 있어서는 네. 라고 이제 노력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런 그 편집한 내역을 다 보관하라라는 새로운 규제들이 저희보다 작은 사업자 혹은 저희보다 후발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이유는 미디어의 편집 권한 네. 그 에디토리얼 저지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 뭐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많이 보호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어떠한 링크를 위에 올리든 혹은 미디어에서 어떠한 신문에서 어떤 것을 일면 톱으로 올리든 방송에서 오늘 20곡지에 보도를 하는데 그것에 1번, 2번, 3번은 어떤 것을 올리든 이것은 에디토리얼 저지먼트, 미디어 편집 권한입니다. 네. 포털이 어떠한 기사를 가지고 오늘은 그 다양한 기사 중에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보도한 중요한 기사요라고 선택하는 것이 미디어고요. 저희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현행법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규제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규제도 다른 나라에서 얘기를 하면 왜 그거를 규제를 하나요? 라든지 좀 이상한데요? 라는 얘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것이 타당한지 그만큼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디어 규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이 자칫 미디어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뭐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언론에 대한 그 뭐랄까 정부가 뭐 이렇게 얘기를 개입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규제는 조금 더 많이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검색 규제 네티즌의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혜승 실장과 박형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두 분 다 각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그 지금 오늘 뭐 많이 배웠고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 만약에 실제로 그 검색 결과가 네. 사실 좀 색인 작업을 통해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 그 색인 작업은 뭐 그 웹 로봇이 뭐 검색 로봇이 해온다고 치더라도 어찌됐든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이 검색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해도 사실은 공개할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그 색인된 구조, 이 분류 구조이기 때문에 뭐 분류 구조를 공개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뭘 공개하려고 해도 뭘 공개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뷰징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공인인증서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가장 좋은 보안 시스템이야라고 국가든 어디선 정의를 하는 순간 거기에 이제 해커들이 엄청난 자원을 투여해서 네. 우회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검색 원칙을 이제 뭐 조작하지 말라라거나 뭐 이것이 가장 중립적인 또 이것이 가장 공정한 검색 원칙이다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그런 이 어뷰징의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럴 위험이 좀 네티즌들을 위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네. 예, 정혜수 시장님.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뷰징을 잘 막고 원하시는 컨텐츠를 찾아드리는 네. 정말 조작을 할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정말 훌륭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막 치고 들어오는데 다음도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조작할 여력도 틈도 그럴 니즈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미디어든 검색이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가 부족했던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